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AI 노벨 문해력 OC 프랜차이즈 운영 기획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문해력 교육이라 요즘 정말 중요한 주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맞습니다. 시에 적절한 주제 같아요. 이 기획안 보면요. 그 목표가 꽤 명확해 보여요. 최근에 그 문해력 저하 문제, 이거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걱정하죠. 네, 거기에 대응해서 AI 기술로 뭔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겠다.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딱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문해력 위기하고 AI 기반 맞춤형 학습이라는 큰 흐름을 잘 짚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그 AI 북튜터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이게 그냥 뭐 책 읽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학습자의 읽기, 질문하기, 생각하기, 토론하기, 쓰기 이 5가지 능력을 다 키워주는 파트너, 뭐 그런 걸 지향한다는 거죠. RQTDW라고 하던데 그 5가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획안 배경 설명을 좀 보니까요. 역시나 디지털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깊이 있는 독서나 비판적 사고 이런 걸 잘 안 하게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네요. 그게 현실이죠. 실제 그 OECD 피사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 관련 능력이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고요. 네, 그런 데이터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뭐 기초학력 보장법 이런 걸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AI 노벨 문해적 OC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위기를 기회로 본다. 네. 그래서 AI 북튜터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뭐랄까 개인별 AI 코치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그런 파트너 이런 역할로 딱 설정을 한 거예요. 그냥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다. 그렇죠. 학습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또 질문을 자꾸 하도록 유도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 질문하는 힘을 기른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15창의 질문법이라는 거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 언급하셨네요. 네. 솔직히 처음엔 약간 마케팅 용어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력 훈련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노벨상 이러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15청의 질문법의 핵심은요. 단순히 왜? 라고 묻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냥 왜가 아니고요. 네. 주어진 정보나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가정, 아니면 모순점, 이런 걸 파고드는 질문을 하도록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잖아요. 아하, 상황을 비틀어보는 질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RQTW, 그 5단계 훈련이 있잖아요. 읽기부터 쓰기까지. 이걸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쭉 관리해주고 학생마다 다른 성장 경로를 만들어준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차별점인 거죠. AI가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네. 지금 AI 융합 교육 시장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니까 여기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이런 전력으로 읽혀요. 사업 모델 쪽을 보면 온라인 AI 플랫폼이랑 오프라인 학습센터를 결합했더라고요. O2O 하이브리드 방식? 네, 온오프라인 결합이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한테는 초기 부담을 줄여주려고 기본 프로그램에는 로열티를 안 받는다 이런 정책도 있던데요. 이건 역시 빠른 확장을 위한 거겠죠? 네, 그 의도가 명확해 보이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진입장벽을 낮춰서 빨리 네트워크를 깔겠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게 사업 범위를 그냥 초중고 학생들한테만 한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랑 연계하거나 뭐 성인 평생교육, 심지어는 K컬처 감성 프로그램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와, K컬처까지요?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라는 기본 플랫폼 위에서 앞으로 다양한 고부가 가치 컨텐츠로 계속 뻗어나가려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품질 관리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기획안은 AI 기술하고 그 노벨상 수상자 사고법이라는 약간 독특한 컨셉을 딱 결합해서 문해력 위기 시대의 새로운 교육 해법이랑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 읽기 교육을 넘어서서 미래형 창의사고력 통합교육 이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정확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가 AI를 교육 현장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 또 이걸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랄까 하나의 청사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구체적인 방법론과 전략이 담겨 있네요. 특히 그 역할 분담이 인상적인데요. AI는 맞춤형 학습 경로 설계나 데이터 분석 이런 걸 딱 맡고 교사는 학생하고 더 깊이 소통하거나 토론을 이끄는 역할에 집중하게 하려는 시도. 이게 좀 좋아 보였어요. AI와 교사의 협업 모델이군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이 프로그램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해서 훈련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게 핵심 컨셉 중 하나죠. 그렇다면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체계적인 분석이나 패턴 인식, 이런 건 AI가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 번뜩이는 통찰력, 이런 순간까지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 AI의 분석과 인간의 직관, 그 사이의 균형점이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의 체계적인 지원과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발상, 이 둘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 지점은 과연 어디일지, 이걸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노벨 문해력 화이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랜차이즈나 학원, 교습소 운영, 자녀들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